이 내용을 쭉 보면은 요거는 필기했어? 요거만 필기해볼래? 아까 너희 책에 양성제 중지한 그 밑에다가 책이 없어 이거. 그리고 요 내용만. 탁구공 저거는 할 필요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왜 이게 이제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 핵까지만 생겼냐면 온도가 계속 식다 보니까 핵 합성이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그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수소하고 헬륨 빼고는 어디서 만들어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하면서 만들어졌잖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예 할 거고, 어쨌든 얘를 설명을 해주면 그거다. 자, 이렇게 양성제 두 개가 있었어, 그렇지? 근데 중성제 이렇게 또 있고, 얘네가 이거 그냥 너네가 외워도 돼. 설명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게. 자, 전자기력보다 강한 핵력은 100배나 세잖아, 그렇지? 근데 이 힘은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 멀리 떨어지면 힘이 0이 돼버리는 거고, 가까이 있어야지 힘이 되게 센 힘이 작용해. 그러면은 자, 얘네가 봐봐, 플러스를 띄고 있어. 그럼 이게 이제 플러스야. 그러면 전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멀어지려고 한다, 그렇지? 근데 온도를 아주 충분히 높이면 어떻게 돼? 이게 꽝 충돌하는 것도 생겨. 우연히, 그치? 충돌을 빵 하면은 그 순간은 되게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강한 핵력이 이렇게 확 묶어버리는 거야. 100배나 더 센 힘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야지 오히려 어떻게 돼? 얘들이 충돌을 이렇게 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잖아, 그치? 뜨거우면, 아주 뜨거우면. 왜냐면 온도가 낮으면은 이게 플러스니까 그냥 휙 멀어진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높으면 빵 충돌하는 그 순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 순간에 강한 핵력은 가까운 범위에서 작용을 하니까 애들을 확 묶어버린다. 그거 이제 별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아무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는 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 왜 그러면 빅뱅 해가지고 수소하고 헬륨까지만 생기고 헬륨보다 이제 원자보다 큰 거 리튬, 탄소, 산소 이런 거는 왜 안 생겼어? 온도가 너무 낮아갖고 무거운 원소 핵합성은 안 됐어. 이렇게 고일 수준에서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왜 안 만들어졌냐?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럼 그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수소하고 헬륨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또 왜 막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건 왜 있어? 이거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지. 다음에 배울 거.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어쨌든 이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에서는 이렇게 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 얘기야. 어차피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있는 거거든. 양성자 둘, 중성자 둘 이렇게 있는 건데, 양성자랑 수소는 수소인데 무거울 중자, 중성자가 하나 붙은 수소다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이렇게. 양성자가 2개니까 일단 헬륨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인데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갖고 이게 약간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안정한 헬륨 원자핵이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중성자가 먼저 융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양성자가 융합을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 그렇고. 여기 내용도 이제 아까 다 하긴 한 건데, 음, 38만 년 이건 기억을 하려 했었지. 지났을 때 이렇게 원자핵에 전자가 이제 속박돼서 붙잡혀가지고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생성된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거 우주 배경 복사는 어디 갔지? 원자가
원자가 생겼을 때, 원자 생성됐을 때, 38만 년 후가 원자 생성이잖아. 원자가 생성되고 나서 빛들이 이제 어떻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었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은 이거 뭐야? 전자기파 그 얘기지, 그지? 근데 이거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측해야 돼? 현재 뭐 수 켈빈의 복사 에너지를 관측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약 3켈빈 3켈빈이면은 영하 한 270도지. 영하 270도지. 영하 270도 이 정도. 지금 현재 우주 온도가 이 정도 되거든. 우주 전체에 그런 그 파장과 일치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있더라. 근데 우주 모든 방향 다 퍼져 있다는 얘기야. 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게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지금 라디오 잘 안 들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 차에 보면 라디오 있잖아. FM 뭐 이런 거 AM 그 눌러가지고 만약에 뭐 FM 95.9MHz야. 이러면 이게 MBC 라디오야. 근데 이런 채널 없는데 뭐 95.7, 막 95.8 막 이런 데 채널이 없잖아. 거기 딱 맞추면 어떻게 돼? 지지지직 거리잖아. 그 지지지직 거리는 소리의 일부가 이거야 우주 배경 복사.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얘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빅뱅 우주론에서 가모프가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 요 38만 년 지나서 원자가 생길 때 쭉쭉 뻗어나간 빛이 관측이 될 거야 지금도 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측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란 얘기지.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깨갱하는 거지. 아무 말 못하는 거지. 왜? 증거가 딱 관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네 그 과천에 과학관 있는데 그 과천 뭐지? 어린이 과학관인가? 거기 가면은 그 입구 앞에 이 그림 있다. 엄청 크게.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어. 이게 뭘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지? 이게 플랑크 위상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이렇게 그린 거야. 너희 매지가이 모르지? 그런 건 모르지. 매지가이라고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책 같은 거야, 종이 같은 건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근데 이게 눈 초점을 약간 딴 데다 맞추면은 거기서 뭔가 그림이 다시 막 떠올라. 그런 건 매지가이라고 하거든. 한참 몇십 년 전에 막 유행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의미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한 건데 이 내용에 봐봐. 좀 화장 변화 해가지고 우주 온도가 요거일 때 3000 켈빈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에서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졌단 말이야. 현재 우주 온도는 요거야. 3켈빈, 약 3켈빈, 영하 270도. 근데 이게 전체로 우주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으니까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했더니 관측이 됐고, 그런데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하게는 차이가 있더래.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어떤 데는 좀 물질이 좀 많고 어떤 데는 물질이 좀 적고 해갖고 온도차가 난다는 거야. 근데 온도가 이제 거의 균일한데 빨간 데는 뭐 온도 약간 높은 곳이고 파란 데는 온도가 약간 낮은 곳이래. 근데 그 차이가 얼마래? 600 마이크로 켈빈이니까 너무 작아 이거,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미세한 차이가 우주 전역에서 관측이 되고 이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별 생성되고 이제 할 때 이걸도 설명을 해. 별 생성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아까 내가 첫 시간에 이게 쭉 해놓고 전자기파 얘기했을 때 그거야. 파장이 짧지? 응? 그지? 파장이 짧지? 파장이 길어졌지? 왜? 이게 에너지가 약하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약한 거라고 그랬어. 그 화동에서 파장이 짧으면 이게 에너지가 센 거야.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큰 거지. 요거는 외우지 않고 뭐 이렇게 이해해도 돼. 너네 노래방 가갖고 노래 부를 때 아니면 그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보면
고음 낼 때 어떻게 내? 가속력이 두 가지지. 고음 낼 때 두 가지 알지? 마이크를 딱 붙잡고 고음을 낼 때 이렇게 수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근데 마이크를 딱 붙잡고 이렇게 하늘 보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 고음 낼 때 왜 그래? 그냥 노래 부르지 왜 그럴까? 힘들잖아. 고음 낼 때, 그렇지? 그게 힘들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센 거야. 그게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세, 알겠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얘도 이때 에너지가 센 거야. 왜? 파장이 짧잖아. 왜? 온도 높으니까. 근데 식었어? 파장이 길어졌어. 이제 에너지가 약한 형태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 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지직거리는 그런 전파 형태로 펜지어스랑 윌슨이 우연히 발견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빅뱅은 다 끝났고 스펙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 했던 그 빅뱅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백지에다가 빅뱅 빵 시작해가지고 저기 뭐야 시간이 두 개 나온다 했었지. 빅뱅 이후에 3분 지났을 때 헬륨 원자가 생긴 거겠지. 그다음 38만 년 지났을 때 수소랑 헬륨 원자가 생겼어. 그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쭉쭉 뻗어나간 빛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 형태로 관측이 됐다는 거. 근데 그 우주 배경 복사는 뭐다?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고, 그다음에 그 양성자랑 중성자가 처음에는 1대1의 개수비로 있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가 많아졌지. 근데 그 개수비가 얼마? 개수비가 1대 7이었지.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이었었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온도가 식으니까 융합을 해가지고 양성자는 그냥 수소 원자 핵이고, 양성자 둘하고 중성자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 핵이 생겼지, 그렇지? 근데 그거 비율이 개수비가 몇 대면 1대 12였지, 그렇지? 수소가 12, 12개, 헬륨 원자 핵이 1개였어. 근데 그 개수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우주에 있는 걸 질량비로 대신 알아냈다 했지. 질량비가 3대 1. 질량비는 어떻게 알아냈어? 스펙트럼 보자. 그 정도가 머릿속에서 쭉쭉쭉 대줘야 돼.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 그것도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지. 까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이 별에서 별빛이 막 나오는데 요거는 고온의 기체래, 뜨거운 기체. 근데 기체인데 여기 만약에 이 기체가 수소로 되어 있다고 쳐볼게. 이건 이제 저온의 기체인데 또 수소 기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별에서 나온 빛이 쭉 여기 수소 기체를 통과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소에 보면은 이게 전자 껍질이라 그래. 수소 원자 핵이 있고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5번 껍질, 6번 껍질 이런 식으로 있어. 전자 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자가 여기에 있으면 제일 안정된 상태야. 안정된 상태. 근데 전자 이놈이 왜냐면 플러스랑 이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제일 안정된 상태고, 요 1번 껍질, 1번 궤도에서 막 움직여. 그게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놈이 에너지를 딱 얻으면 어떻게 돼? 이게 들뜬 상태로 퓨하고 올라가는데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어. 그치? 그랬다가 이놈이 여기서 5번에 있던 애가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까 흡수했던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해. 근데 그게 빛 형태로 그게 이제 요네임인데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펜을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나섰을 때 여기에 있던 이제 위치 에너지지. 그 위치 에너지가 손을 놓으면은 떨어지면서 소리 에너지로 방출되잖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떨어뜨리면 아까보다 소리 에너지가 좀 다르게 더 크게 나오겠지, 그지? 이거 떨어지는 건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얘도 얘도 만약에 여기 3번에 있다고 쳐볼게. 3번에 있다가 2번으로 여기로 콩 떨어지면은 여기에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거야. 빨간 빛이 나온다.
3에서 2로 떨어지면. 근데 만약에 전자가 여기 4번에 있던 게 2번으로 쿵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초록이 방출된다. 이게 방출돼. 만약에 5번에 있다가 5번에 있다가 전자가 여기 2번 껍질로 떨어지면 여기로 쿵 떨어지면 이게 더 간격이 넓잖아. 에너지가 더 세다고. 그래서 파랑이 방출돼. 파랑. 이게 방출돼. 그럼 뭐야 이거? 아 이거 색깔 가지고 에너지를 알 수 있다 이거지. 색깔 가지고. 그렇지? 되겠어? 그리고 이게 수소는 이렇지만 헬륨하고 뭐 네온하고 나트륨하고 전부 다 어떻게 돼? 이 에너지 간격이 다 달라.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다 달라갖고 아까도 그 봤지만 이거 수소하고 탄소하고 어떤데? 완전 다르지, 그렇지? 완전 다르잖아. 그럼 아 이게 수소구나, 이게 탄소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요거는 내가 지금 일부러 봐봐 여기 빨, 이거 초, 파, 뭐야? 빨 이거 초록이다. 이게 약간 좀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빨, 초, 파, 뭐야? 어디가 에너지가 세? 보라가 에너지가 센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빨강은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수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3에서 2번으로 떨어지면 이게 빨강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4번에서 2번으로 전자가 졌냐면 초록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5에서 2, 보라는 6에서 2. 이렇게 전자 전이할 때 빨, 초, 파, 보가 딱 나와. 그러면 거꾸로 잘 봐봐. 이거 수소인데 여기 검정색으로 빛이 없지. 검정은 빛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요걸 이해를 해야지 이제 아까 그 그림이 이해가 돼. 자, 방출 스펙트럼은 이 수소가 이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전자가 다시 낮은 상태 에너지로 확 내려올 때 방출하는 거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 거고,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을 이렇게 빛을 쪼여줬는데 백색광을 쪼여줬나 봐. 백색광은 빨간 쪽 하는 뭐가 다 있는 거잖아. 딱 쪼여줬는데 얘네가 흡수할 수 있는 빛만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꾸로 2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5번으로 올라가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뭐야? 파란빛. 파란빛만 딱 흡수를 한 거야. 여기 없지. 없잖아. 5에서 2.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그럼 뭐 어떤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빨간 빛을 흡수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다른 거는 왜 노랑 이런 거는 흡수를 안 할까? 노랑은 2번에 있던 게 여기쯤 가야 될걸? 근데 여기는 에너지 그 궤도가 없어. 그럼 그런 에너지는 흡수 못 하는 거야, 얘가. 되겠어?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 별에서 빨리 노초 파남보 뭐 적외선 자외선 뭐 X선 막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수소기체, 고온의 수소기체면 얘는 에너지가 많은 거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전자들이 막 들떠 있는 상태야. 전자가 쾅쾅쾅 막 내려오면서 이렇게 빨, 초, 파, 뭐 막 이런 거 방출을 하는 거고. 근데 얘는 저온의 기체니까 뭐야? 에너지가 낮은 상태니까 전자가 여기 1번 껍질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빛을 쫙 쪼여줬을 때 여러 파장의 빛을 이놈이 여기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흡수하면 1번에서 2번 올라가는 거고, 2번에서 3번 갈 수도 있고 3에서 4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에서 바로 뭐 5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흡수선이 까맣게 얘가 흡수를 해버린 거니까 나타난 거고, 아무런 기체를 통과 안 하면 이 별에서 나온 그 빛 그대로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되겠죠?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도 알아냈고, 스펙트럼 가지고 어떻게 알아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선폭을 비교하면은 질량비를 알 수가 있대.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원소인지 이렇게 알아내고 넣어가지고 스펙트럼에 있는 이 선의 위치, 개수, 간격, 굵기 이걸 가지고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 너네 아직 주민등록증 안 만들어봤지?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장 찍는 거 알아? 그 지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전산 정보로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
당연히 뭐 경찰 이런 데 넘어가고. 그럼 만약에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돼? 지문이 남을 거 아니야. 그거 보고 대조해서 찾는 거야. 왜?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지? 이걸도 원소를 찾을 때 이게 스펙트럼 이 선의 개수, 그지? 뭐 위치, 뭐 포, 이런 것들이 굵기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야. 원소들마다. 아, 물론 수소면 다 이래. 어? 수소에서도 막 나눠지는 게 아니야. 수소는 무조건 이렇고 탄소는 무조건 이래.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스펙트럼 분석으로. 근데 여기다 보면 더 별이 접근하는지 후퇴하는지도 알 수 있대. 왜? 적색편이냐 청색편이냐. 적색편이면은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갔으니까 별이 멀어진다는 얘기고, 청색편이면은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갔으니까 나한테 그 별이 다가온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별들은 적색편인데 가끔 청색편에도 있다.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가끔 있다 그랬어. 거의 아니고. 뭐 다가오는 애들도 있는 거지, 그치? 다가오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없어. 대부분이 다 적색편이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어떤 거냐면 태양이 있잖아.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그치? 근데 이제 어떤 별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별에서 별빛이 막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오는데 지구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야, 지구 여기 있어. 이쪽으로 가. 그러면은 별빛이 이렇게 오는데 지구가 이쪽으로 공전해서 가는 거잖아. 그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그지? 청색편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 그리고 요거 뭐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 이거는 과학자들이 태양의 스펙트럼 이제 수준을 분석을 했더니 어라 여기 막 이렇게 있잖아, 그지? 요거는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도 태양의 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의 대기, 그치? 그러면은 태양에서 이제 빛이 나왔다. 이렇게 뭐 자외선도 나오고 엑소선도 나오고 가시광선, 정위선도 나오는데 그 중에 태양의 대기에 뭐 수소도 있고 뭐 헬륨도 있고 뭐 나트륨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나온 빛 중에서 얘네들이 흡수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의 대기의 성분을 알 수 있다. 근데 봤더니 태양의 대기는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아냈대. 이건 굉장히 좀 자세히 봐야 보여. 자세히 봐야. 봐봐. 자, 그냥 분광기로 관측하면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연속 스펙트로 나타나는데, 근데 대기층을 통과하면은 특정 파장이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자세히 관측해서 확대를 해보면 흡수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본 거야. 이걸 너네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태양 스펙트럼 연속인데 이거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속 스펙트럼이 맞는데 그 자세히 관측을 하면, 그지? 이렇게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도 흡수선이 보인다. 이거 뭐 프라운호프 선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내용은 다 했고, 요거는 지금 뭐지? 교육 과정에서 지금은 없어. 얘는 없는데 뭐 이해를 도우려고 이 책에 나온 것 같아. 학교에서 할 수도 있어 이거를. 아까 이제 이거 봐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만약에 정지 상태라면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런 식으로 정지 상태라면. 그랬더니 어떤 가까운 은하는 이 선들이 지금 약간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다 이동을 했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인데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했지. 근데 더 멀리 있는 애는 봤더니 요 선이 더 많이 간 거야. 여기에 비하면 이만큼을 갖고 얘는 이만큼을 갔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분석할 때 이렇게 하거든. 여기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갔잖아. 그지? 적색 쪽으로 누가 많이 이동을 했어? 이거잖아. 그럼 뭐야? 얘가 더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멀어졌구나. 그 얘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허블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이걸 정리를 한 건데, V는 HR
1차 함수지. 1차 함수. 자, y축, x축 이렇게 했을 때 뭐 y는 ax 그래프기면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x에 비례해서 그지? x하고 y가 비례한다는 얘기잖아. 얘도 보면 이쪽에 x축이 은하까지의 거리야.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걸 알려주는 거야. V는 H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 은하에서 어떤 은하를 봤을 때 얘 거리가 얘는 100메가파섹이 떨어져 있대. 얘는 200메가파섹이 떨어져 있대. 얘는 300메가파섹이 떨어져 있대. 그러면 한 배, 두 배, 세 배가 멀어. 그랬더니 속도도 자 7,100, 14,200, 21,300. 뭐야?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지는 속도도 그지? 빨라진다는 얘기야. 그걸 식으로 정리한 게 이거야. V는 H야. 거리 R이 멀수록 속도가 빠르다. 근데 멀리 있는 은하가 빠르면 뭐야? 서로 간격이 다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요 그림도 굉장히 잘 나온 거야. 이 그림. 그래서 요 내용을 이거 밑에 이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 체크 한번 해주면 아까 시간 사건 일어난 시간 두 개는 꼭 외우라 했지. 뭐하고 뭐 3분하고 38만 년 그건 꼭 외워야 돼. 3분 여기 얘하고 요거는 꼭 알아야 돼. 그때 뭔 일이 벌어졌냐?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어. 38만 년 지나서 뭔 일이 벌어졌냐? 원자가 생성됐어. 그리고 빛이 뻗어나간대.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거야. 빅뱅 우주론 증거 두 개를 쓰시오. 이것도 뭐 성실용 시험에 단골로 무조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용은 다 했고 다음 시간에 숙제로 너희가 좀 풀어올게. 25쪽까지는 풀어와야 돼. 문제 조금 풀어볼까 지금? 그 24쪽에 보면은 24쪽에 22번 문제. 그런 게 어려워. 22번.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두 가지를 쓰고 이보다 무거운 원소가 왜 만들어지지 못했냐 까닭을 써봐라 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빅뱅 빵 한 다음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두 가지는 수소하고 헬륨이야, 그치? 수소 헬륨인데 왜 이거보다 무거운 거 뭐 탄소나 질소나 산소 이런 거 왜 안 만들어졌다고 그랬어?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가지고, 그치? 핵 융합을 못했으니까 그게 답이었어. 그리고 여기 실력업 문제에서 3번 보면은 이런 거 풀라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시간하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 그거를 꼭 알아야 이거 풀 수 있지. 3번 지금 한번 해볼 거겠지? 옳은 거 찾으래, 그지? 그냥 뭐 이거 내용도 맞지? 기본문자 생겼고 얘 생겼고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이미 양성자가 이꼴 수소 원자핵이야. 같은 말이지. 얘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그리고 이거 뭐야? 원자 비는 뭐야? 원자가 생겼다는 거, 그죠? 그럼 이때가 3분, 이때가 38만 년 빅뱅으로 이렇게. 자, A에서 B로 갈수록 우주의 질량은 증가했다. 우주의 질량은 뭐라 그랬어? 그래서 똑같다 그랬지. 빅뱅 우주라서 우주 질량 똑같다 했잖아. 그럼 리을
B12에 여기 B12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약 3대1. B12면은 원자가 생성된 거니까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그때 생성됐지. 그런데 얘네가 질량비가 3대1이었다. 맞지 이거? 스펙트럼 분석에서 관측을 했으니까. 그다음 디귿. B12 이후로 현재까지 우주 배경우주의 파장은 자, 온도가 계속 식었는데 파장이 어떻게 될까? 파장이 길어졌겠지. 왜? 파장이 길어져야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진 거야.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세지는 거거든. 그래서 틀렸지. 2번 하면 되겠지. 22쪽에 10번 한번 풀어볼래? 22쪽에 10번. 빅뱅 이후 어느 시기에 빛의 진행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대. 아, 이게 이제 38만 년 지나서 빅뱅은 38만 년 지나서 원자 생성될 때 이 빛들이 쭉쭉 이제 충돌할 게 없으니까 쏟아 나온 거지. 3분 아니지? 38만 년이지.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다. 그렇지. 낮아지니까 얘들이 전자랑 원자 핵이 느려져갖고 빛하고 이제 충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느려져가지고 이 전자가 원자 핵이 이제 붙잡힌 거지. 그렇게 하면 되고. 나에 비친 우주로 파장은 현재는 모두 사라져? 아니지. 모두 사라진 게 아니라 현재는 더 파장이 길어진 형태로, 에너지가 약해진 형태로 관측이 되지. 그치?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까 25쪽까지 풀어오고 채점도 해오고, 모르겠는 거는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고 싶은 거는 체크를 해서 갖고 오고, 그 내가 백지를 줄 거야. A4 용지 한 장씩 다음에 오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는 너희 20쪽에 있는 내용,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 있잖아. 그거를 백지를 놓고 쓸 줄 아는 정도가 돼야 나중에 학교 시험 잘 볼 수 있어. 안 그러면 이거 모르면 학교 시험 못 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가 백지 나눠주고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할 거야. 알겠지? 당연히 빅뱅 우주론 증거 2개도 쓸 줄 알아야 돼. 증거 2개는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그렇게. 그건 단답형을 쓸 줄 알면 돼. 오늘까지 한 거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 괜찮아? 고생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